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좋았는데 끝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강 후약 장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전강 후약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장 막판에 투매성으로 완전히 지수가 수직으로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또 시장을 안 보고 계셨으면 그 순간에 이 폭포수에 또 된통 당했을 수도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장 막판에 발생된 시장에 하락의 이 진폭 자체가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데미지를 줬을 수도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시가 대비해서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2.5%가 나와버렸고, 이 코스닥 기준에서 고가 대비해서는 1.6% 정도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데미지가 좀 있었던 하루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방송했던 내용들이죠. 주 후반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거의 이제 매매를 아침에 해야 될 매매를 회원님들하고 마감을 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잠재적인 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이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또한 시장 자체가 이러한 모든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믿고 이러한 악재들을 다 구름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가 끝나기 전에, 혹은 파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대기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는 누구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준비 태세를 해야죠. 준비 태세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시장을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장에 이제 특히 이 어제부터 글로벌 증시를 또 끄집어 올렸던 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였죠. 어제는 4.6% 상승하고 오늘도 장중 한때 3%까지 올라가던 중국 증시가 점심 이후부터 해서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이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또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 결과를 1개월 뒤에 이제 결정한다라는 당론을 내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미 시장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 이 불을 지펴 버렸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어제 금투세 토론에서 이 민주당 의원의 인버스 투자해라 차라리, 예? 아, 대국민 리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스럽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우지간 이러한 정치권의 이런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상당히 작용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판에 이렇게 급격한 또 투매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저도 이런 미디어라든지, 사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이상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막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후에 사실 전혀 보지 않았고, 레바논의 폭격을 또 더 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 선물 매도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 떨어져 가는 거 주워 담는데, 이상하게 수급은 코스피는 더 안 좋아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만 계속 체크만 했었는데요.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이 미디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자극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그래야 각각의 채널들이 좀 더 확대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하고 퍼나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공포가 공포를 야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투매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침착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시장 변동일 때는 너무 언론에 크게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보이잖아요. 이미 오늘의 시장은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오후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죠.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또한 테마를 볼 때는 신선한 유무를 가장 우선시 봐야 됩니다. 왜? 시장에 신선한 테마가 발생을 하면 새 돈이 들어가죠.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테마로. 그러한 이슈로 물려있는 사람이 없고 그 신선함의 그 강도에 따라서 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새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지 돈을 시장에 갖다 바치러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의 유무는 신선함이다. 신선한 놈이 나오게 되면 이 재탕, 삼탕, 사골 된 종목군들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수의 변곡을 볼 때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도 지수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지수를 먼저 좀 보면요. 어제도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간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열려 있지만은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간다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위치에서 국내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사실 어제 금투세 토론회 당시를 봤을 때는 이거를 했을 때는 시장이 빠졌구나. 그럼 중국의 지지율 인하 때는 올랐구나.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 갈 수 있고 가지 못하면 어렵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 위치에서 도치 캔들이면 여기서 종가까지 지켜준다면 올라가겠지만 도치 캔들 상에서 힘의 균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티에 입구에 있어라 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차트의 패턴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면 이 순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미 조심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깨지면 폭락 나온다 라는 말을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계속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의 박스가 깨져버리면 시장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단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안에서 11선, 5일선 눌리면서 다시 지수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이 구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인데 이 지수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봤을 때 지수는 이미 2700포인트 그 이상에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밸류업 상황을 봤다면요. 코스피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아침에 일단은 좀 던졌어야죠. 저도 아침에 이제껏 매도 안 하다가 아침에 좀 던지면서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밸류업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의 한 축을 사실 어찌 보면은 올해 상당히 지탱을 해 왔습니다. 많은 금융주와 지수사의 이 레벨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어제도 제가 카페에다가 이걸 올리면서 이거 절대 사는 사람 없겠죠 라는 글을 적어놓은 이유는 말을 길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의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종목이 100개라면 이게 응축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코스피 100 지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밸류업 지수에다가 종목을 100개를 넣어놓는 이 얼토당토하는 지수 설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응집력이 떨어지죠. 응집력이 예를 들면 지수라 하면 이 안에서 밸류업 안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될 종목의 비중이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측면에서 코리아 밸류업을 했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 디밸류업 지수가 탄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다 차익 매물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1차적으로 전체 코스피 지수를 낮추는데 오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지수의 변곡은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본 원칙만 좀 지켜주면 시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수익은 많이 못 내더라도 손실은 많이 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나름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는 비슷하지만은 사실 시작할 때는 뭐 상승 종목수도 훨씬 많았고 지수도 강한 흐름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체감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픈 하루였어요. 아픈 하루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5%, 1.8%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하루였다라고 보여주고, 이 부분에서는 부단 우리나라 이슈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흐름이 전반적으로 같이 밀려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아팠죠. 예를 들면 저도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대충 봐볼까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거는 오전이었고, 자, 오전에 지수 이렇게 흐름을 보였을 때 지수 오늘 재미없을 것이다, 가운전선을 추천하고 아침에 10시 30분에 그냥 장을 마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12시에 마치는데 오늘은 볼 거 없다 하고 안 봤고요. 갔다 와서 시장 이 구간에서 지수가 여기서 반등할 건데 던져야 된다, 매도를 여기서 말을 했고요. 던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올라오다 죽는다, 이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폭락으로. 왜? 박스권이니까요. 이게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을,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이니까, 안 되는 지점이니까 이런 형식의 오늘 지수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뭐 내일부터 종목이 있으면 잡을 건데 일단은 내일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생각이고, 아마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종목군들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이런 때는 다 이벤트성 종목군들에 들어가서 뭐 대응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간밤 미 증시는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제가 볼 때는 침체의 시그널들이 있지만서도 시장은 현재 우상향하는 시장에 몸을 맡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악재를 가려버린 격이라고 보고 추세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추세에 따라 항해 중이나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문 바로 앞에서 놀아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4분기부터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 아래 강한 반등이 나왔으나 올라가면 추세 상단이 코앞이라 약간 부담입니다. 마이크론 쪽에 여러 해외 증권사의 뷰가 아리까리하네요. 저도 해외 리포트를 여러 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리까리해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이 안 씁니다. 저도. 그러하니 반도체가 오전에 시가 강세를 보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가이던스가 나쁘다, 이로 인한 개파락이 발생한다면 네, 반도체를 매수할 생각으로 내일 바라볼 생각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또한 HBM 수율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물량을 가져갔다 라는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일단은 좀 관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매매는 일단은 마감을 해서 무포 상태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오전은 그냥 플랫한 흐름을 보였는데 대신 제가 주 후반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다 계산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박스권 흐름에 경기 침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월말 월초 몰려있는 경제지표, 그런데 지수는 다시 박스권 상단이면 당연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어제 금투세 토론은 아주 맹탕에다가 토론으로 온라인은 그정 빠졌고, 빠지던 증시를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끌어올렸으니 그 이후 중국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키워드의 시간이었죠. 중국 관련 연관 종목을 봤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후에 지수 하락,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었고, 금투세 관련 민주당의 1개월 후 당론 결정이라는 뉴스 전부터 중국 증시 상승폭 축소, 일본 하락, 나스닥 선물 질질질 흘렀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뉴스만으로 하락했다라기는 어렵지만 이 뉴스가 불난집에다가 가스통을 던져버린 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이것저것 퍼나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부분에서는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그지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치권이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 의원님의 이 인버스 말은 말 그대로 리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최근 시장은 명확히 제약바이오 장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수의 종목만 상승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상방에 대한 기대감 대비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느껴지는 기관 쪽에서 투자자가 많은 뜻이고, 여기에 2차 전지부터 중국의 지준율 인하까지 시장에 자금이 이동할 만한 요인이 이번 며칠 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좋다 한들 지금 현 시점에서 상대 강도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즉 수익률 측면에서 뭐가 좋을지를 따지면 아주 심플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못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쪽이 끝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자신이 원하는 구간에 유리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버리면 나에게는 죽일 놈이 됩니다. 아주 강했던 종목들 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내일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다음 주여도 되고요.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0개 종목 내에서 두세 개를 추려가지고 살 계획을 가지고 볼 예정이고요. 2차 전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수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수의 영역이 지금 박스권으로 가냐 내려가냐 둘 중 하나인데, 상황을 보면 박스권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대신 이쪽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듭니다. 빠지면 잘 잡아야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군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 전고체가 시장 강도가 훨씬 세다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이 떨어지면 덜 떨어질 거예요. 종목군들이 다른 종목군들 대비 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위에서 잡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대주전자 재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주 정도만 봐볼 생각이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섹터는 지속되기보다는 단기 순환매 차원에서 빠른 상승 이후 소멸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만 놓고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원자재 소비 1위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국내 제품 많이 사갔지만 지금은 별로 국내 소비재를 많이 사가지 않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중국발로 글로벌리하게 구리 가격이나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 섹터가 뜨거울 것이고, 올라가다가 그냥 빌빌거리고 떨어져 버리면 그 섹터는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보겠죠. 일단 전선은 어제 기사에서 대한전선과 LS전선이 10조 매출을 올해 넘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은 좋은 상태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주면 전선의 이 키워드 측면에서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구산업 어제 시간에 막타임에 운 좋게 어떤 사람이 던져줘서 5%대 사서 잘 팔았고요. 가운전선도 장중에 거의 한 10% 수익률 가까이 됐는데 좀 아쉽게 수익률 좀 까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쪽에서는 두 종목 봤고요. 계속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마라는 것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탕, 삼탕, 그리고 가끔은 사골까지 발라먹는 테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그 힘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오늘은 중국 키워드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대한고래는 오늘 예를 들어서 이슈가 나와서 올려줬다면 무조건적으로 빠져나왔어야 될 부분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슈에 팔아라.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드려요. 패를 까보지 말아라. 패를 까보지 마라. 그냥 내가 좀 덜 먹더라도 패를 까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면 몰라도 좀 식상하면 패를 까지 말아라. 오후장에 밥 먹고 보니까 STO가 엄청 올라가는데요. STO는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았죠. 그동안 계속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법안 발의되고 새롭게 뭔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신선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좀 센 것 같고요. 계속 STO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쪽이 약간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이 테마의 이 대장 종목이 자꾸 바뀌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돌려보면서 종목군들을 어떤 게 가장 셀까, 그 다음에 시장에 연관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종목의 이 성패가 갈릴 듯 합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고려아에는 오늘 오후에 이제 영풍에서 이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3천억을 대여했다. 그리고 이 3천억을 다시 MBK에 재대여를 해줬습니다. 2,100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66만원 그리고 2만원에 영풍 정밀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죠. 정확히 2조 950억인데요. 여기에서 3천억이 더 들어가면 2조 4천억이라고 치고 2조에서 3천억이면 그 15% 증액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15%. 그러면 막말로 주가 15% 올려친다라고 풀베팅 했다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 고려아에는 이제 77만원 선까지 맥스 잡고요. 뭐 영풍 정밀은 25만원, 26만원 정도, 2만 5천원, 6천원 정도 되겠죠. 지난번에 그냥 SM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M을 15만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16만원 찍고 폭락하고 떨어져서 10만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데는 불과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매도입니다. 매도고,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할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대응하면 좋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시장 바라보는 팁이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종목분들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일단 이 저점 구간을 또 깨고 내려올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공포죠. 근데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구간에서 깨더라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물렸다면 시간이 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상대 강도는 강한데, 예를 들어서 또 마이크론 이슈에서 개파락을 한다면 봐볼 것 같아요. 개파락을 해주면 봐볼 것 같고,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들어 올려버린다 하면 조금 못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PSK 홀딩스를 저희가 좀 들어갔다가 보면 사실 이 구간에서부터 위로 계속 살려고 하다가 못 사고 해서 장 막판에 좀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너무 높게 해버렸는데요. 뭐 시가에 좀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좀 내려와서 팔아서 이것도 수익을 좀 까먹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흔히 말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하고 팔고, 사실은 떨어졌을 때 뭐 이런 자리 원래 같은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매수를 해서 종목을 다시 끌고 가야 되지만은, 지금 시장은 오늘 오후장 흐름으로만 보면 약간의 리스크가 온된 시장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PSK 홀딩스를 매매를 했는데 그냥 대충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리아 밸류업 종목군들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처참하기 그지 없고요. 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뭐 대충만 보면 다 보험 막 밸류업, 밸류업 아닙니까? 지금 다 박살났어요. 다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2차전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상방에서 시장 대비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뭐 소폭 빠졌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게 추세를 그리고 가고 있어서 이런 추세 속에서 내려온다면
눌림에서 삼성 SDI는 봐도 되겠다 싶고요. 에코 프로 머티가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겠죠. 조정을 보였을 때 어느 위치에서 볼지 계속 추적 관찰해 봐야 됩니다.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도 최대 이 저항 구간인데요. 최저점 대비해서는 한 4, 50% 올라왔어요. 최저점 대비해서는 35%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지금 원래는 35,000원을 봐야 되는데 한 37,000원 정도까지 좀 올려가지고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대주전자 재료도 나름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콘 응급제에 지난번에 강한 파동도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충분히 얘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PNT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장비사 중에 하나죠. 일단 떨어지는 이 주가의 흐름을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찍고 올라가는지 정도 흐름에서 체크를 해볼 계획이고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종목은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 종목 대비 상대 수익률 면에서는 저는 떨어질 것 같다. 뭐 종목이 나쁘고 좋고로 그냥 떠나서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매매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코멘트 드려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갖고 오늘 구리가 셌죠. 이구산업이 이제 시가에 갭이 한 10% 떠서 저는 시가에 좀 뜨고 밀릴 줄 알았더만 이렇게 올라가 버려 가지고 사실 좀 그랬어요. 아침에 이쪽 종목군들이 너무 갭이 높아 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제 시간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시가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수익으로 나왔는데요. 뭐 사실 더 먹어도 그냥 5%면 시간의 매매로 충분하기 때문에 잘 매매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음봉 매집인지 아닌지는 내일 가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 KBI 메탈도 시가가 굉장히 높았죠. 오히려 12%가 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비추 자리에서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도 시가가 좋았었는데요. 이 종목을 볼 때 시가가 높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요. 주식에서 시가총액이 큰 LS가 시가를 지켜주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가온전선과 대원전선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상대적으로 동시에 빠져 있는 상태죠.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얘도 시가총액이 2,800억, 대원전선 시가총액이 얘가 2,250억입니다. 자, 아주 상식적으로 얘 40억, 가온전선 그냥 쉽게 말해서 분기에 100억, 근데 시가총액 차이는 고작 4, 500억. 그럼 누굴 매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대원전선보다 얘가 훨씬 좋았어요. 그럼 당연히 오늘 눌림에서는 이 친구를 공략하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밑으로 다 걸어놨는데 일단은 물량 하나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일부 팔고, 사실 조금 더 봤는데 지수가 밀리는 흐름이 딱 정확히 2시에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종목을 2시에 털어버린 겁니다. 시장이 급락하기 전이죠. 이렇게 보면 2시니까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이 파동을 보고 들어줄 때 나와야 된다 라는 거 보고 종목군들을 이때부터 다 정리를 해 들어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홍성 그룹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아침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의 내수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성 그리고 들어간 게 컬러레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명확하게 중국이었구나, 키워드가 중국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2등주까지는 상을 보낼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고 팔았고, 이 자리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 잔량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뭐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얘는 적당하게 매도하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개잡주 종목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알테오젠도 이 위에서 더 이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안 좋아서 빠졌겠습니까? 예, 안 좋아서 그냥 이제
이슈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단기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좀 밀린 건데요. 그냥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볼 것 같고, 알테오젠이 사실은 어제 나와야 될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나온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알테오젠이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이 상태에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변동성이 잦아드는지 봐야 되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바이넥스가 좀 더 떨어져 주면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이런 구간들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는지 체크하고 좀 보고 있고요. ST팜도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까지 다시 내려오는데, 일단 변동성이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너무 커.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잘못하다가는 꿀밤 맞으니까 최대한 기다려서, 최대한 종목군들을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기다려 봐야 되고, 셀트리온도 어제 잠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이러한 추세, 이 아래 구간에서 보는 전략으로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진펜트라의 실적만 좀 돌아선다면 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첫 하락인데요. 첫 하락 이후에 좀 강한 하락도 언제든지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흐름 보이면, 삼바가 지지하면은 종목군들이 계속 다 지지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서, 아직 제약바이오가 꺾였다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꺾였다라는 것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자라고 보여지고요. HD, 현대, 중공업, 조선 쪽도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좀 머뭇거리는데, 이쪽도 강력하죠. 시장 대비해서는 눌림을 봐야 돼요. 눌림을. 그래서 기다리면 될 종목이고요. HD, 한국, 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눌리면 봐야 됩니다. 얘도 여기서 매도하고 반 매도하고 반은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지 않고 계속 가다가 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가스공사 흐름을 보셨다시피 테마가 이 여기까지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봐도 무서워서 잡지 못해요.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는데 여기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여기를 확대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뭡니까?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에서 재료가 소멸되면 하락을 할 수 있다. 이 하락이 좀 깊어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또 이러한 현상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헤드 앤 숄더 나오고 뭔가 재료가 있으면 또 여기서 힘 모아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될 위기에 있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하고 봐야 된다. 오늘 뭐 핑거가 장중에 엄청 셌는데요. 장 막판에는 K 옥션이 대장주를 바꿔줬죠. K 옥션이 시간의 상이 좀 풀렸지만 바꿔줬는데, 왜냐면 핑거 같은 경우에 단기 상승의 폭이 커서 단일가 지정 예고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바뀌어버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것도 내일 뭐 조참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또 단기 재료 소멸되고 나중에 법 재발의 할 때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 플로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오늘 보면 뭐 태성이라든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분명히 장중 대비,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또 한진칼이나 이런 거는 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산업 안에서 최고의 종목군들을 최대한 선별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과 함께 매매하는 전략이 중장기,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롭더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잦은 매매도 있고 오늘 뭐 손절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손절도 하기도 하고, 코스피 레버리지는 이렇게 좀 매도 안 하다가 오늘 올라올 때 시가 다음이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좀 팔고, 아직 또 물량 가지고 있으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 지수가 끝났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박스권이라 이것도 내려오면 또 기회 되겠는데요. 레버리지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수익 많이 내시는 날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